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언제든지 귀로 듣는 영화를 검색하시면 또 다른 흥미진진한 영화를 결말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외딴 섬에 서 있는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주변엔 물 한 개가 짙게 깔려 있는데요. 집주인 그레이스는 전쟁에 참전한 남편을 1년 반째 기다리면서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들이 갑자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돈도 받지 않았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는데요. 다행히 오늘 새로운 3명의 하인들이 도착합니다. 보모 밀스와 정원사 터틀, 그리고 벙어리 리디아까지. 그레이스는 저택에서 새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이 저택에는 50개의 문이 있는데요. 반드시 다음 방의 문을 열기 전 이전 방 문을 잠그고 출입해야 합니다. 즉 항상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잠그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레이스는 편두통이 심각하기에 집안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이 집의 중앙홀에는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있지만 연주는 안 됩니다. 이곳엔 전화도 라디오도 없고 전기 또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레이스는 집에 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다음 방으로 이동하려 하자 보모 밀스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굳이 집안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레이스는 아니요. 딱 잘라 대답합니다. 평소에 불이 잘 켜지지 않아서 실내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집안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레이스는 꽤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하인들, 그런데 그레이스는 집안 모든 커튼을 치며 철저하게 햇빛을 차단합니다. 그 이유는 두 아이들에게 햇빛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사 말에 의하면 약도 없다고 하고 만약 햇볕에 노출이 되면 두드러기가 나고 물집이 잡히다 결국 아이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문을 잠궈 놓는 것도 혹시나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엄마의 조치였습니다. 하인들은 큰딸 앤과 남동생 니콜라스에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밀스는 먼저 아이들의 아침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딸 앤이 이상한 말을 꺼내네요. 밀스도 떠날 건가요? 그들처럼? 밀스는 안타까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앤이 말합니다. 그들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떠났어요. 이때 동생 니콜라스가 급하게 말을 막습니다. 누나 조용히 해! 그러자 앤은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미쳤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이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레이스는 밀스를 밖으로 불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데요. 수요일마다 우체부가 와요. 그런데 이번 주는 오질 않았죠. 그래서 하인을 구한다는 편지를 신문사가 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이 날카로운 추궁에 밀스는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곳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와 본 거죠. 밀스는 몇 년 전 이 집에서 일했을 때 아주 좋은 주인 밑에서 행복했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레이스는 의심을 접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애들이 간혹 상상 속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레이스는 독실한 크리스천의 엄격한 훈육 방식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교육을 하는데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게 하기도 하고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며 아이들을 방 안에 혼자 놔두기도 합니다.
앤과 니콜라스는 무서웠지만 엄마가 그때마다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니콜라스가 어두운 방에 촛대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의지하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레이스는 거실에서 아이들의 독서 타임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청소를 하고 있던 밀스에게 묻습니다. 리디아는 어릴 때부터 벙어리였나요? 이 질문에 밀스는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조용한 집안. 이때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곧장 니콜라스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지만 아이는 멀쩡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차! 엄마는 이번엔 큰딸 앤이 있는 다른 방으로 뛰어갑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앤 역시 아무 일 없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당황한 그레이스는 앤, 네가 온 거지? 숨길 필요 없어. 하지만 앤은 방금 온 건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 그건 빅터예요. 빅터? 방금까지 여기 있었어요. 걔 엄청 울어요. 앤의 말에 따르면 빅터는 이 집이 싫어서 울고 있었고 그의 아빠는 피아니스트라는데요. 그레이스는 딸이 마치 귀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에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애가 어떻게 방을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방문 쪽을 쳐다봅니다. 놀랍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그레이스는 하인들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동할 때마다 문을 잠그라고요. 절대로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리디아는 그저 땅만 쳐다보며 무서워하는데 밀스가 대답합니다. 마님,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에 그레이스가 참지 못하고 격분합니다. 그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주인이 쏘아붙이자 하인들은 사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 니콜라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누나, 진짜 그 애 봤어?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분명 봤다고 말하면서 빅터란 애가 유령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이거에 니콜라스가 겁을 먹자 애는 동생 놀리는 게 재밌었는지 깔깔거리며 좋아합니다. 그날 밤 고이 잠들어 있던 남매 중 앤이 갑자기 옆에 자고 있는 동생을 깨웁니다. 니콜라스! 저기 봐봐. 앤이 창문을 가리키는데 커튼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나, 왜 그랬어? 앤은 한사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빅터가 그런 거야. 지금 저기 커튼 뒤에 숨어 있잖아. 어린 동생은 겁에 질렸고 이불로 몸을 꼭 감은 채 뒤돌아 누워버립니다. 애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야야야 저기 봐봐 커튼 쪽을 향해서 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와보라고까지 빅터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들리는 목소리, 둘 다 내 침대에서 나와. 그러자 애니, 이거 우리 건데? 라고 말하는데요. 반대쪽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니콜라스는 누나,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귓가 너머로 속삭이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누나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이른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던 니콜라스. 그런데 순간 얼굴에 누가 손을 대는 게 느껴집니다. 소리를 듣고 놀란 엄마가 아이들 방으로 뛰쳐들어왔고 울고 있는 니콜라스를 발견합니다. 상황을 알아챈 그녀는 동생을 울린 앤에게 거실에 혼자 서서 책을 읽으라는 벌을 내리는데
앤은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레이스가 딸에게 묻습니다. 너 대체 왜 그런 거니? 하지만 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서 억울해하고 엄마에게 대들기까지 하는데요. 그레이스는 그저 화가 날 뿐입니다. 앤은 지난 3일째 계단에 서서 성경을 읽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차분하게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그레이스. 밖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데요. 그러다 보모 밀스와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터놓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나마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레이스는 리디아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청소한 것 같다며 밀스에게 올라가 조용히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밀스는 곧바로 방을 나가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레이스는 화가 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위층으로 가보려는데 무심코 창문 밖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밀스와 리디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위층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리디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레이스는 방을 나갔고 위층을 바라봅니다. 계단에서는 여전히 앤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앤, 너 위층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앤은 무언가를 아는 눈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엄만 어차피 내 말 안 믿잖아요. 그때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다 못한 그레이스는 앤에게 다가가서 혼내지 않을 테니까 도대체 누가 있는 건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머뭇거리던 앤이 위층 창고 문을 가리키는데요. 창고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레이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커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환하게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안에는 쓰지 않는 가구와 장식품들이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이 밝긴 해도 좀 으슥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레이스는 그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면서 소리를 내는 그것의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자가 왔어. 우릴 보고 있어. 그레이스는 깜짝 놀라서 식은땀이 났고 이내 물건을 덮고 있는 천을 미친 듯이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구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벽 쪽의 물건, 그 물건의 천을 벗겼더니 거울입니다. 순간 거울에 비치는 장면에 뒤에 있는 문이 스르륵 혼자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강한 엄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그 문을 열고 나가보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전히 계단에 우두커니 서 있는 딸에게 묻습니다. 앤, 어디로 갔는지 봤니? 네, 방금 지나갔어요. 못 보셨어요? 저기로요, 저기. 앤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레이스는 딸이 가리키는 곳을 가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앤이 멀리서 말합니다. 엄마, 그들이 이 집 자기들 거래요. 그리고 커튼 다 뜯어낼 거라던데? 딸의 말을 들은 그레이스는 누군가 이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보모 밀스는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집이 낡아서 그런 소리가 난 걸 거예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누군가 이 집에 침입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앤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내가 어제 그린 그림 좀 봐요. 이 사람들, 아빠, 엄마, 빅터, 그리고 이 무서운 할머니까지. 근데 나만 보면 자꾸 같이 가자고 해요. 입냄새도 고약해.
그레이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나서야 했어요. 그녀는 깊은 곳에 보관해뒀던 장총을 꺼내 장전했고 하인들에게 온 집안의 커튼을 열고 집안 곳곳을 뒤지라고 지시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집안은 곧 환해졌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집안에 혹시 누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레이스 또한 장총을 꼭 붙잡고 평소 잘 가지 않던 방들까지 다 들어가 보는데요. 그러다 한 곳에서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사진첩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가족들이 찍은 앨범을 두고 간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는 문득 아까 딸이 그린 그림을 꺼내 들고는 혹시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다 눈에 확 띄는 아주 화려한 커버로 덮여진 앨범을 찾아냅니다. 열어보니까 맨 처음 보이는 사진은 눈을 감은 60대 여성이 안락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다음 사진은 침대에 20대 여성과 아기, 둘 다 고이 눈을 감고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중년 남성이 눈을 감은 채 손을 모으고 관에 누워있는 사진. 뭐 하세요? 밀스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이 사진들에 대해서 정체를 묻게 되는데 밀스가 말해줍니다. 아, 옛날엔 죽은 사람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통해서 영혼이 부활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레이스는 순간 섬뜩해져 버렸고 밀스에게 이 모든 사진을 갖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는 거실 난로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녀 곁을 지켜주고 있는 밀스와 대화를 시작했고 밀스가 알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과거 친절했던 집주인 그리고 이곳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주인은 이사가 버렸고 결국 하인들도 떠나게 됩니다. 밀스가 이 집에 온 이후 거의 처음으로 그레이스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밀스는 이 집을 떠나고는 결핵이 돌아서 바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묻습니다. 그럼 리디아는 그때 벙어리가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밀스는 살짝 망설이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얼버무립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는 딸의 방으로 가서 잠든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앤,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미안해. 그리고 자신도 침실로 돌아갔지만 문득 남편을 그리워하며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녀는 손에 장총을 꽉 쥔 채 1층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전히 문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들립니다. 누굴까?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연주 소리가 멈췄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가서는 열려있는 피아노 뚜껑을 닫습니다. 열쇠로 잠근 후에 키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는 방을 한번 둘러본 후 문을 열고 다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문은 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걸까요? 이상했습니다. 궁금증이 들어서 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쾅! 순간 누군가 안에서 문을 강하게 민 것처럼 닫혀버립니다. 그 덕에 그레이스는 넘어져 버렸고 문이 잠긴 채 이제 열리지도 않습니다. 밀스! 일어나봐요! 그레이스는 방키를 겨우 찾아서 문을 열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열려있는 것이었죠. 그레이스는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악마의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밀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세상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레이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밀스의 말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피아노 방에서 있었던 일은 뭐였을까요? 그레이스는 급하게 겉옷을 챙겨 입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목사님을 모셔와서 악령을 쫓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런데 나가다가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정원사 터틀에게 말합니다. 이 근처에 비석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일가족이 묻힌 적이 있는지, 빅터란 이름의 아들이 있는지도 찾아봐 주세요. 그레이스는 바쁘게 정원을 지나 문을 나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던 밀스, 터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집에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차피 안개 때문에 멀리도 못 갈 텐데. 듣고 있던 터틀은 자신이 치우고 있던 낙엽 더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언제 이것을 밝혀야 할까요? 밀스가 대답합니다. 적당한 때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터틀은 낙엽을 모으더니 한 묘비의 위를 두툼하게 덮습니다. 한편 한참 길을 가던 그레이스는 짙은 안개 탓에 길을 잃고 맙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아무런 지표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온 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두리번 길을 찾다가 저 앞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그 모습이 가까이 다가오며 선명해졌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찰스! 그토록 돌아오길 기도하고 기다리던 남편. 이 집의 가장이자 자신의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 오랜 전쟁으로 지친 남편의 모습은 아주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음 마주한 밀스가 흠칫 놀랐는데요. 누구? 제 남편이에요. 밀스는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 밀스는 남편의 짐을 받아줍니다. 아빠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들과 재회했고 가족은 오래간만에 다 같이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레이스는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손수 저녁을 준비했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남편은 너무 피곤했는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레이스는 아이들과 셋이 식사를 하면서 아빠는 나쁜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다가 많이 지치신 것 같다고 말해주는데 이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앤이 묻습니다. 누가 착하고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침입한 사람들은요? 그레이스는 차가운 미소를 보입니다. 앤, 그런 건 없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앤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엄마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울면서 식탁을 뛰쳐나갔죠. 마침 식당에는 밀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는 앤을 달래주는데요. 걱정하지 마. 나도 그들을 봤단다. 앤은 밀스에게 엄마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밀스가 좀 대신 얘기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밀스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결국 엄마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밀스와 정원사 터틀 그리고 리디아 이 세 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고 있어요. 애는 아직 애라 괜찮은데 문제는 애들 엄마라고요. 정원사 터틀이 묻습니다. 남편은 의심 안 할까? 그 양반 완전 넋이 나갔던데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